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이탈리아 무대에서 나폴리의 무패 우승 신화에 도전하는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 강호 인테르 밀란과의 빅매치인데요. 김민재 선수 벨기에 대표 공격수 로멜루 루카쿠와의 정면 충돌 피지컬 대결도 기대가 큽니다. 과연 나폴리와 인테르의 경기는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나서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김민재 선수가 상대해야 하는 인테르의 최신 스쿼드의 전력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가 유럽 빅리그 중에 조금은 늦게 일정을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벌써 2경기나 치렀죠.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도 지난 주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선발 공격수로 헤타파이와의 경기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1월 5일에 재개가 되는데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는 1월 4일 수요일 저녁에 인테르와 나폴리의 빅매치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탈리아 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1월 달에 많은 빅매치들이 있는데요. 1월 8일 일요일에 AC 밀란과 AS 로마의 대결, 그리고 1월 13일 금요일에는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도 있습니다. 1월 15일 일요일에 로마 대 피오렌티나, 1월 22일에는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 그리고 1월 24일 라치오 대 밀란, 1월 29일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 그리고 1월 마지막 일정으로 1월 29일 나폴리 대 로마와의 경기가 있는데요. 나폴리가 인테르, 유벤투스, 로마라는 이런 강팀과의 경기를 연달아 치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사실 올 여름 이제 7월 1일이 되면 바이아웃 조항 발동으로 인해서 맨유 이적설도 있고 수많은 팀들,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도 언급될 정도로 지금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김민재 선수가 이 한 달 동안 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경기들이 펼쳐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나폴리는 3차례 평가전을 진행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을 가지면서 튀르키예 클럽인 안탈리아스포르와 경기를 치렀는데 3대2로 이겼고요. 그 뒤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12월 12일 경기했는데 3대1로 이겼고, 스페인 라리가의 강호 비아레알과의 경기는 3대2 패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이죠. 12월 22일에 프랑스 클럽 릴과 경기를 했는데 4대1로 졌어요. 김민재 선수는 월드컵을 치르고 오기도 했었고, 또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 속에 종아리 부상을 좀 입었잖아요. 나폴리에서도 이미 강행군 때문에 부상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평가전을 결장을 했는데 나폴리가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없는 공백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가 빠진 채로 치른 이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했고요. 또 실점뿐만 아니라 안탈리아스포르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를 했는데 비아레알전에 무려 3골을 내주면서 졌고, 릴전은 4대1 완패였습니다. 최근 2경기만 7골을 내줄 정도로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테르와의 원정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가 이번 인테르와의 경기는 출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그 튀르키예 전지훈련뿐 아니라 이탈리아 나폴리로 돌아와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인테르전 문제없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인테르와 나폴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가 15라운드까지 13승 2무 15전 무패를 달리면서 지금 승점 41점으로 압도적인 선두죠. 디펜딩 챔피언인 AC 밀란이 추격하고는 있지만 10승 3무 2패로 승점 33점, 승점 차이가 8점이나 벌어져 있어요. 나폴리가 어지간해서는 선두를 지키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번 인테르 원정은 첫 번째 무패 우승 도전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의 강호인 나폴리이고 북부의 강호인 인테르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 거리도 멀어요. 나폴리가 661km나 이동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긴 휴식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긴 했어도 평가전을 치르기도 했었고, 지금 날씨도 춥잖아요. 여러모로 나폴리가 조금 더 불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텐데요. 인테르는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승 5패. 흥미로운 것이 상위권 12팀들을 봤을 때 무승부가 없는 팀이에요. 이기거나 지거나 도 아니면 모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승점 30점, 사실 AC 밀란이 2위인데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인테르도 후반기에 만약 나폴리를 잡는다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넘어서 우승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밀란이 나폴리를 상대한 2경기에서 1승 1무로 전적상 앞섰습니다. 인테르가 홈에서 3대2로 이겼고, 나폴리 원정은 1대1 무승부였고요. 그 앞서서 2020-2021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르가 나폴리와 홈 경기는 1대0으로 이겼고 원정 가서 1대1로 비겼습니다. 2019-2020 시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일정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하지만 인테르가 나폴리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 또 홈에선 2대0으로 이겼어요. 즉 최근 6경기를 봤을 때는 인테르가 홈 3연승을 나폴리를 상대로 거두고 있다. 홈에서는 계속해서 앞서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전적을 보더라도 인테르는 최근에 기세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6경기 4승 2패인데요. 그 2패 같은 경우에는 강호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였고 또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였어요. 원정에서만 졌지 홈에서는 다 승리하고 있고 또 잡을 팀들은 잘 잡아주고 있다. 리그 내에서도 뭐 삼프도리아전 홈 3대0 승리라든지 볼로나전 홈 6대1 승리 등 홈에서는 정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기고 있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빅토리아 풀젠전도 홈에서 4대0으로 크게 이겼으니까 확실하게 홈발을 받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전체 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챔피언스리그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챔피언스리그 A조 최종전에서 0대2로 졌죠. 물론 패배했음에도 조 1위로 16강전에 진출을 하면서 프랑크푸르트라는 조금은 이제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팀과 만날 수 있게 된 일정도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일단 리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패 행진인데다가 연승 행진을 거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식기 전에 치렀던 경기들을 살펴보면 엠폴리와 홈경기 2대0 승리, 우디네세와 홈경기 3대2 승리였는데 사실은 특히 우디네세전 같은 경우에는 골도 많이 내주기도 했었고 상위권 경쟁팀을 상대로 좀 난타전 양상을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아탈란타전도 원정에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한 골 차의 접전이었다. 즉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신승을 거뒀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인테르전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 팀의 경기 기록을 통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일단 인테르 밀란 장점이 굉장히 많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직접 프리킥 슈팅 득점 능력이 좋다. 즉 세트피스 기회가 왔을 때 이 팀은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키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역습도 굉장히 강력하고 증거리 슈팅을 또 잘 때립니다. 활발한 슈팅을 통해서 위협을 한다. 나폴리 수비 라인이 김민재 선수가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고 전진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이런 중거리 슈팅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위험 지역에서 커버를 해주지만 김민재 선수를 제외한 다른 미드필드들의 수비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슈팅을 허용한다거나 혹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만 수비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폴리가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프리킥뿐 아니라 세트피스를 통한 공격 능력, 득점 능력이 뛰어난 게 또 인테르거든요. 다만 인테르의 약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실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선제골을 넣더라도 안정적으로 지킨다기보다는 계속 추가골을 노리는 경기를 하다가 또 실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리드를 지키는 데 약하다. 즉 인테르를 상대로 나폴리가 선제골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보일 수 있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 약점이 굉장히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베리 위크로 표현돼 상대의 득점 기회 창출을 막지 못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각광받는 이유가 상대가 아예 공격 기회를 못 만들도록 짜임새 있는 수비를 나폴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위기가 따랐을 때 거의 원백처럼 뛰는 뒤에 머물러 있는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태클로 커트한다거나 분전해서 육탄 수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막아내다 보니까 상대에게 득점할 수 있는 슈팅 기회는 허용하되 그거를 가까스로 막아내는 팀이 나폴리다. 다만 그런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공격이 굉장히 좋다. 세트피스 공격도 좋고 측면 공격도 좋고 공격 상황에서 개인 능력도 좋고 뭐 크바라첼리아 선수의 기술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오시멘의 역동성이라든지 마무리라든지 뭐 실린스키 선수의 패스, 잠부한 기사의 침투 뭐 이런 그 다변화적인 공격 플레이가 나폴리의 강점이고 김민재 선수까지도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하는 흥미로운 축구를 하잖아요. 그런 흥미로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양 팀의 경기는 난타전이 될 수 있다. 인테르도 홈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강하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꽤나 보는 재미가 있는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양 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의 주전 센터백 파트너인 코소보 대표 선수 라흐마니가 이제 복귀를 했지만 일단은 부상을 털어냈음에도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서서히 복귀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재발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평가전도 치러왔고 휴식 기간 동안 몸을 좀 더 끌어올린 경기 감각이 좋은 브라질 수비수 주앙 제주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 중앙 미드필더 덴메 선수가 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월드컵 식기 전에 부상을 입었던 크바라첼리아가 복귀한 것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후보 골키퍼인 시리구가 이탈해 있기 때문에 큰 전력 손실은 없는 나폴리인데요. 오히려 홈팀인 인테르의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 스테판 더프레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됐고요. 헨릭 미키타리안 선수의 회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여기에 레프트백인 달베르트 역시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수비 라인 전반에 걸쳐서 부상자가 있는데요. 양 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일단 인테르 밀란은 장신 공격수 제코와 루카쿠의 투톱을 외치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번갈아서 이 선수들을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대표 공격수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후반전 출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경기 일단은 우승 축하 파티를 마치고 합류를 한 상태인데 그 기간 동안 몸을 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좌우 윙백은 디 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젠 선수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로는 창의적인 킥력을 갖고 있는 차라노글루,
차라노글루, 그리고 크로아티아 대표인 브로조비치, 이탈리아 대표인 바렐라가 있는데 이 차라노글루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테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니 위험 지역에서 세트피스를 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테르의 수비 라인은 바스토니, 아체르비, 슈크르니아르, 그러니까 더프레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강력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나나가 골문 지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로사노 선수가 부상 중인 가운데 크바라첼리아, 오시멘, 폴리타노가 3톱을 구성하고 3미들은 주전 선수인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가 나오고 포백은 마리오 후이, 제주스, 김민재, 디 로렌초로 구성이 되고 메레시 골문을 지키는 전반기 좋았던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 루카쿠 선수를 아마 여러 번 상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스와 함께 뛸 경우에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게 되기 때문에 루카쿠와 제코가 투톱으로 나올 때 루카쿠가 될지 제코가 될지 번갈아 움직이니까 서로 나눠서 막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스의 대인 수비력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힘과 힘의 대결에서는 제주스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루카쿠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루카쿠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워낙 좀 안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인테르로 임대 복귀를 했는데 올 시즌 임대로 와서도 사실 햄스트링 부상과 근육 부상 때문에 거의 기여를 못했어요. 물론 세리에 A 개막전에서 레체를 상대로 바로 골을 넣었고 또 스페치아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도 도움을 올렸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별리그 유일한 출전 경기였던 빅토르 풀젠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 등 출전한 경기 대비로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셨다시피 워낙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잖아요. 결정적인 기회도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에서 많이 놓치면서 벨기에가 조별리그 조기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루카쿠 선수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주의해야 될 선수는 루카쿠보다도 제코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코 선수가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 21경기, 세리에 A 15경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6경기 합쳐서 9득점 4도움을 올리고 있는 정말 베테랑 공격수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드컵 죽기 직전에도 볼로냐전 6대1 승리 과정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아탈란타전 3대2 승리 과정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골들을 넣었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빅토르 풀젠을 상대로만 골을 넣긴 했지만 3골 1도움을 조별리그에서 올렸기 때문에 장신을 활용한 그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문전에서의 결정력도 좋고 본인의 높이를 활용한 어시스트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또 잘 막아야 된다. 김민재 선수가 번갈아서 루카쿠와 제코를 어떻게 상대할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아주 흥미로운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까지 있죠. 올 시즌 인테리의 득점 현황을 보면은 제코가 9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8골, 중앙 미드필더 바렐라가 6골, 왼쪽 윙백 디 마르코가 또 3골을 기록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하칸 차라놀루 선수가 3골, 여기에 또 오른쪽 윙백으로 뛰고 있는 둠프리스도 2골, 고젠스도 이제 왼쪽 윙백으로 2골을 넣고 있어요. 이선 공격수인 코레아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오른쪽 윙백인 둠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윙백이지만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치고 들어와서 헤더 공격도 하고 김민재 선수가 직접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좌우 풀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김민재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바깥으로 달려나오면서 커버해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둠프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공격하니까 제주스가 막아야 될 텐데 제주스가 뚫릴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함께 또 와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가 아주 바쁜 경기를 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양 팀의 올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 최근 11경기에서 승리를 한 상태입니다. 올 시즌 15경기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요. 인테르도 하지만 최근 7번의 리그 경기에서 6번 승리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주목할 것이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최근 리그 9경기 중에 8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넣었으니까 다득점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인테르가 최근 나폴리를 상대로 한 홈 3차례 공식 경기에서 모두 이기고 있다. 상성상으로는 인테르가 나폴리에 앞서고 있는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르도 마찬가지로 최근 리그 7경기 중에 6경기에서 최근 2골을 넣었으니까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골잔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일단 인테르는 올 시즌 리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도 무승부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무승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테르의 기세가 좋은데 나폴리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나폴리는 그 좋은 흐름이 월드컵 쉽기로 인해서 중단이 돼서 끊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폴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평가전에서 조금 안 좋았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인테르를 상대로 나폴리가 무패는 유지하되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살펴보면 홈팀 인테르 승리가 2.28배로 나오고 있고 무승부 3.41배, 나폴리 승리가 3.08배로 나오고 있거든요. 팽팽하고 대등한 승부,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홈팀인 인테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전망입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AC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산시로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막판 커트를 통해서 또 멋진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도 또 한 번 나폴리 승리의 수호신이 될 수 있을지 월드컵 이후 첫 경기를 치르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